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내리 오선을 한 지역구 경기 오산시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오산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니만큼 안민석 의원에게 지역구를 물려받은 차지호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스타 강사로 젊은 층 사이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김효은 후보가 예상 밖의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전을 넘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당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어떤 여론조사가 있었고 안민석이 내리 5선씩이 난 이 지역에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경기의 오산시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관심사를 정치의 영역으로 좁혀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이 생각나신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안민석은 이 지역에서 내리 5선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인데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안민석은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 지역을 차지호 후보가 물려받았습니다. 참고로 차지호의 경우 민주당 25호 영입 인재로 의사 면허를 지닌 보건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이는 1980년생으로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입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이 여기에 맞불을 놨는데 그게 누구였냐? 뛰어난 미모를 가진 스타 강사 출신 김효은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김효은 후보 역시 1983년생이기 때문에 이색 경력을 지닌 80년대생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는 점에서 관심 지역구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경기 오산이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데다가 안민석이 내리 5선을 한 지역구였던 만큼 선거 초반엔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투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격전지로 변해갔고 이제는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발표된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를 살펴보자면 경기신문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RN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는 44.9%,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는 42.3%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2.6%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안에 그야말로 초접전 양상이었는데요. 지지 후보 없음 7.4, 잘 모름 5.5 이렇게 부동층 비율은 12.9%로 집계됐다는 점에서 향후 부동층의 선택에 따라 선거 당락이 결정될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연령대별 여론조사입니다. 연령대별로 여론조사를 뜯어놓고 보면 우선 20대에선 두 후보가 엇비슷한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0대에서도 차 후보가 조금 약간 앞서긴 했지만 비등한 지지율을 나타냈고요. 다만 40대와 50대에선 민주당 차 후보가 김 후보를 다소 큰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가 민주당 차 후보에게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가 왜 연령대별 조사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냐면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투표율 때문입니다. 60대 이상 투표율이 젊은 층이나 중년층의 투표율보다 높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비슷한 오차 범위의 지지율을 두 후보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60대 이상의 유권자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김효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전투표가 이틀씩이나 진행이 되고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데이터는 선거 때마다 어떠한 변수에 의해 약간씩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고 노년층의 투표율은 거의 매 선거마다 일정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아무리 김효은 후보가 스타 강사로 유명하다고 한들 안민석이 내리 5선씩이 난 경기 오산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대다수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지역에서 이 정도의 여론조사 지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평가할 만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처음부터 이 지역의 국민의힘이 김효은 후보를 전략 공천한 배경은 젊은 층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김 후보를 투입해 젊은 층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김 후보는 1983년 출생으로 EBS에서 영어 과목을 담당했고 소위 스타 강사로 이름과 얼굴이 많이 알려진 그런 정치 신인인데요. 입시생들에게는 본명보다 레이나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력 때문에 20, 30대 가운데서는 김 후보의 수업을 직접 수강하거나 적어도 얼굴과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김 후보가 가진 인지도는 젊은 층 표심을 공략하는데 요긴한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40, 50대의 학부모 연령층은 자녀 교육에 가장 관심이 많은 계층으로 꼽힌다는 점에서도 김 후보가 가진 장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 대개 어느 선거구나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을 조금이라도 끌어온다면 김 후보에게 승산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안민석 대신 이 선거구에 공천된 차지호 후보의 경우 의사 출신의 보건 분야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역시 인지도가 김효은 후보에 비해 낮다라는 게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직 이 지역의 민주당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안민석 자신이 공천을 당연히 받을 줄 알고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국민의힘에서 김효은 후보를 선제적으로 전략 공천했다는 소식을 들은 안민석은 당시에 국민의힘이 유승민 전 의원 등을 자객으로 보낸다기에 내심 기대했는데 막상 유명 강사를 자객으로 보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엔 정치 신인인 김효은 후보를 약간 깔보는 뉘앙스가 풍겨졌는데 막상 안민석 본인은 공천을 받지 못했고 예상과는 달리 김효은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김효은 후보 역시 이 지역이 안민석이 내리 5선을 한 지역이라는 점을 파고들면서 오사는 민주당에서 내리 5선을 했지만 얼마나 좋아졌는지 묻는다면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인근의 화성, 평택, 용인의 눈부신 발전을 그저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면서 안민석을 직접 겨냥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경기 오산에 부는 새로운 바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는 지역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김효은 후보의 건승을 바라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운영자이자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 민들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2대째 대통령직에 오른 최초의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우리나라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이 출간됐습니다. 2007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삶을 회고한 것은 처음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겼을까? 저도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 그때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 때 아베 총리가 이래서 무한한 표정을 지었던 거구나. 지금은 북한 김정은과 연대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땐 이런 의외의 모습이 있었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탄핵 전부터도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추진에 이렇게나 회방을 놨었구나 등등등 그동안 사연이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시간순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재판과 수감 생활 등 그간 궁금했던 사건들의 뒷이야기, 또 책 속의 부록으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소장용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재미와 사진 구경하는 재미까지 한데 더해진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방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책은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직 구입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어둠을 지나 미래로 1권과 2권 세트로 함께 구매하셔서 꼭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저의 회고록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